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. 안녕하십니까.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. 어제 저녁에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2차 TV 토론회에서 클린 검증단 설치하자는 제안도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타깃이죠. 이 협공에 참여 거부한 추미애 후보, 이따가 황출세 3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. 이심 송심이라는 말은요,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를 겨냥한 것이죠. 민주당의 대선 관리, 또 한미연합훈련 연기 논란 등 관련해서 잠시 뒤 2부에서 송영길 대표의 얘기 직접 듣겠습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하기 전에 쾌속 입당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제 대선 출마 공식 선언했죠. 야권 대선 지형 변화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4부 여론택배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최근에 이 사진 한 장,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 중인 할머니 앞에 무겁고 두터운 방호복을 입고 마주 앉은 한 간호사의 사진이 화제죠. 이 사진의 주인공도 이따 만나보겠습니다. 2021년 8월 5일 목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. 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.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. 자, 오늘의 황출세는요,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만관유로 출발해 볼까요? 이현웅 아나운서,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. 이현웅입니다. 자, 첫 번째 만관유 주십시오. 예, 유효기간 스티커 가리한 맥도날드입니다. 가리 예. 바꿨다는 말인가요? 예, 맞습니다. 최근에 권익위에 공익신고자의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예. 맥도날드 재료 중에 하나인 또띠아에 붙은 유효기간 스티커를 떼자 그 아래 또 다른 스티커가 나타난 겁니다.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재료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유효기간을 늘린 새로운 스티커를 덧대 붙인 겁니다. 그래요? 이거를 소비자들이 알면 화가 많이 날 텐데. 그럼요. 예.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렸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공익신고자가 1년 가까이 촬영한 수십 개의 영상을 제보했다고 합니다. 수십 개요? 예. 하나 두 개가 아니구나. 맞습니다. 예. 맥도날드는 이전에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 때 예. 자체적으로 정한 식자재 사용기간, 즉 2차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는 이유 따지지 않고 무조건 폐기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. 그래요? 그런데 이게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게 드러난 셈이죠. 그러면은 이 제보 영상을 보면은 맥도날드 측은 거짓말을 한 셈인데요? 예. 잘못을 인정했습니까? 이전에 약속한 거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약속을 잘못을 어겼다. 이제 인정을 한 거고요. 아, 그래요? 예. 예, 해당 매장에서 2차 유효기간 스티커를 덧붙인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. 그런데 약간 좀 찝찝한 게요. 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 선임 아르바이트생 한 명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. 예. 실제로 한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징계했을 뿐 해당 매장의 점장이나 부점장은 아무 조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아르바이트생의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. 현재 맥도날드 측의 입장은 그렇습니다. 그래요? 예. 흔히 이런 걸 보고 이거 꼬리 자르기 아니냐, 그렇습니다.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건데요. 이 해당 매장에서 혹은 그 다른 매장,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예. 그런다고 돈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본인한테 아무런 이익도 없을 텐데 아르바이트생이 그런 일을 왜 했겠느냐, 이런 의문 제기를 하고 있고요. 예. 또 일부 이제 주장인데 이외의 다른 매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스티커 가리를 한 게 본 적이 있다, 이런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. 그래요?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일이 커지는 건데. 그렇습니다. 그래요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징계를 받는 겁니까? 예, 일단은 징계를 받는 걸로 그거 알려졌고요. 끝나는 거예요, 그냥? 공익신고를 접수한 권익위가 예. 일단 관련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.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이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보낼 방침이고요. 네. 이게 어느 정도까지 관련 처벌이나 제재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조사를 하다가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의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요. 예. 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얘기한 부정식품에 예. 들어갈 만한
해당 사항이 되겠네요. 실제로 이 기사 이제 누리꾼들 댓글 반응을 보면 네. 예, 그 이름이 많이 소환이 되고 그래요? 있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다음 한 가지 주십시오. 예, 두 번째는요. 올림픽 스타 섭외 요청 쇄도입니다. 이게 이제 올림픽 그에서 좋은 성적 내고 귀국하는 그 선수들을 섭외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? 맞습니다. 방송 섭외? 뭐 네. 올림픽 지금 다 끝나진 않았지만 방역 예. 지침에 따라서 경기 모두 마친 그 선수들은 빠르게 귀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어떻게 출발 새 아침에서도 좀 섭외를 준비하고 계신가요? 당연히 하고 있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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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여러 선수가 주목을 받았는데 예. 이 결과만 두고 보자면 역시나 뭐 3관왕을 차지한 안산 선수가 가장 눈에 띄죠. 예. 양궁협회 이야기에 따르면 이미 한 15개 정도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섭외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. 안산 선수 최근에 이제 광주광역시 초중고 모교를 방문해서 의사들께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좀 잡음이 일기도 했어요. 잡음이 일었다. 예. 무슨 얘기예요? 먼저 첫 번째로는요. 자신이 문산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예. 태미 대장부 안산이 온다라면서 욕설과 함께 사진을 올려서 좀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. 교사라고 밝히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? 예, 본인의 주장인데 신빙성, 신뢰가 안 가는데? 예, 그렇습니다. 예. 이게 좀 아무래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러다 보니까 문산초 관계자가 예. 글쓴이를 찾기 위한 조사에 현재 들어갔다고 하고요. 그 사진을 찍은 시간이나 구도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예. 해당 게시자가 현재까지는 교직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. 교직원은 아닌 것 같다. 예, 그럼 이게 뭐 사칭했다는 얘기예요? 그렇습니다. 뭐 지금으로서는 뭐 사칭 글 정도로 보이고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이런 뭐 페미 논란이 좀 많이 뜨거웠다 보니까 그런 걸 주장하는 쪽에 누군가가 아닌가 그런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그리고 또 다른 논란이요. 예. 안산 선수에게만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특혜를 줬다.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하거든요. 그래요?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이제 함께 혼성 금메달을 딴 김재덕 선수 있지 않습니까? 고함 지른 선수야. 파이팅. 예, 파이팅 했던 그 선수가 현재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인데요. 그래요. 왜 같이 금메달 따고 했는데 한 명은 자가격리고 한 명은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. 그래요.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. 이 김재덕 선수가 백신 접종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늦게 받았기 때문입니다. 미성년자라서 그 접종 일자에 따라서 조금 더 늦게 받았다고 해요. 그래요? 선수들인데 일괄 다 접종받은 게 아니었고. 예, 아니고 그 예. 나이대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받았나 봅니다. 그래요? 백신 2차 접종하고 나서 14일이 지난 뒤에 출국을 하게 되면 네. 이제 귀국할 때 자가격리가 면제가 되는데 이 김재덕 선수 같은 경우는 14일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도쿄로 떠났기 때문에 현재 돌아와서 자가격리 기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래요? 그럼 뭐 환영식 같은 것도 못 가겠네? 맞습니다. 지금 환영식이나 원래 이제 기존의 모교 방문 같은 것들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예. 경북 예천군 이제 관계자들이 좀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달 19일부터 미국에서 또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. 바로 아마 훈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. 예. 그래서 뭐 예능 출연이라던가 고향 모교 방문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어려워 보입니다. 아기 호랑이라고. 예, 별명이 아기 호랑이죠. 알겠습니다. 네, 다음 소식 주십시오. 예, 세 번째는 정치권 소식 준비했습니다. 계속되는 이준석과 안철수의 갈등입니다. 이거요. 그 합당 가지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. 예, 뭐 서로 플러스 좀 합당이 어딨냐, 마이너스 합당이 어딨냐. 예.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죠. 예. 이준석 대표가 이제 합당 마지노선을 이번 주로 못 박았습니다. 그렇죠. 휴가 가기 전으로. 예. 네. 이번 주에 하기 싫은 합당이 다음 주에 갑자기 하고 싶어지진 않을 거 아니냐. 라면서 이제 기한을 정했는데 예. 뭐 yes, no 이렇게 간단하게만 답하면 되는 걸 이 말이 너무 길어진다.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건 국민의당이 합당 의지가 없는데도 no라고 했을 때 뒤집어쓸 오명에 대해서 어딘가에 뒤집어쓰려고 고민하는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요. 이준석 대표가 뭐 또 뭐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라다 그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네.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이나 뭐 이런 뭐 시한을 또 이렇게 뭐 통과다시피 한 거라든지 뭐 이런 자세 좀 고압적이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예. 그리고 특히나 또 이제 yes냐 no냐 요것만 대답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도 예. 이런 질문이 이런 태도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이 영국군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낼 때 하던 말이다라면서 고압적인 태도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. 눈앞에 있는 상대를 보기보다는 예. 그 당의 당원과 또 지지자들까지 생각하면서 말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? 근데 한 당직자가 좀
심한 표현 쓴 것 같은데 뭐 철부지 애송이? 예, 이렇게 이준석 얘기하지 대표에게 않았어요? 철부지 애송이라는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 예. 이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을 당대표가 아니라 철부지 애송이로 보니까 네. 이런 정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상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. 미국의 드라마의 한 대사를 인용했습니다. 우리는 지위에 경례하는 것이지 사람에 경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아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자 다음 만간 주십시오. 네, 네 번째는요. 진중권 고소한 박원순 유족입니다. 이게 그 최근에 그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측에서 그 한 언론사 기자 상대로 그 사자 변경선 소송 예. 추진했다고 했었는데 근데 왜 갑자기 진중권 전 교수가 소환된 겁니까? 이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그런 말을 했어요.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어떤 남성도 박원순 시장의 젠더 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은 없다. 이런 내용을 담기도 했는데 그 소송 대리 맡은 예, 정철승 변호사가 예, 올렸죠. 네. 그러자 이제 진 전 교수가 대부분의 남성은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추행은 안 한다라고 글을 또 쓴 겁니다. 예. 이에 대해서 이제 유족 측이 고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면서 고소를 결정했습니다. 그래요? 신 전 교수가 가만히 있을까요? 가만히 있지 않죠. 예, 최근에 이제 로펌 대표 사례를 들면서 이런다고 성추행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.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돌아가신 분 명예만 더 더럽혀지니까 예. 이제라도 이성을 찾으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의 많은 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